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실버비지학과 이한세 교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1회와 2회에 걸쳐서 강의를 드렸죠. 근데 1회 때는 건강할 때, 또 건강하지 않을 때, 특히 건강하지 않을 때는 집에서 살기 어려울 때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디 실버타운을 가야 되는지, 요양원을 가야 되는지, 요양병원을 가야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2회 때에는 고령자 복지주택하고 실버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3회. 오늘은 요양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요양원 요즘 뭐 참 많이 가시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의 그 제목은 좋은 요양원 고르는 법입니다. 번쩍 드시죠? 좋은 요양원 어떻게 고를까요? 근데 왜 요양원을 그냥 가면 되지 꼭 좋은 요양원일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좋은 요양원을 고르는 법이 중요한 이유가요. 요양원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서울에 한 10개, 수도권에 10개, 지방에 10개. 몇 군데만 이렇게 보시면 아, 내가 이 정도는 갈 수 있겠네. 뭐 이제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한 5개 정도를 쉽게 골라서 가보실 수가 있는데 요양원은 4,600개가 넘습니다. 그럼 4,600개 중에 어디가 과연 좋을까요? 오늘은 그 좋은 요양원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좋은 요양원이 덜컥 어디 A 지역에 있고 B 지역에 있어 거길 가세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요양원은 본인 자신에 따라서 사람마다 좋은 것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3가지를 아셔야 돼요. 좋은 요양원을 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지피지기. 손자병법에 나오잖아요. 본인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 친구들이 자주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 교수, 우리 어머니 너무 아프셔. 좋은 요양원 좀 소개시켜봐. 어머니 나이도 몰라요. 등급이 있는지도 몰라. 경제력도 몰라. 그런데 무작정 그냥 좋은 요양원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차근차근 물어보죠. 어머니에 대해서. 그래, 첫째는 요양원을 찾고 계시는 본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요양원이 4,600개가 있는데 요양원을 고르는 사이트예요. 사이트.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가면 요양원 4,600개에 대해서 나름대로 찾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4,600개를 다 가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로 제주도에 있던 충청도에 있던 서울에 있던 그 요양원을 다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홈페이지는 사실 없는 데도 많고 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4,600개가 다 찾을 수 있도록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좋은 정보가 있는 첫째는 뭐냐? 등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등급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요양원 등급 있다고요? 있습니다. 등급이 어떻게 되냐고요? A, B, C, D, E 이렇게 있습니다. 마치 수능처럼요. 그럼 누가 그 등급을 정해주나요? 여기는 A 등급, 여기는 C 등급. 정부에서 심사해서 정해줍니다. 그걸 다 오픈해놨어요. 오픈해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시면 정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0명, 200명, 30명 이렇게. 그리고 현재 몇 명이고 대기가 몇 명이다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요, 대기가 정원이 10배 정도 됩니다. 그런 곳은 가시고 싶어도 못 가요. 사실 지금 당장은. 한 5년, 10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대기가 없어서 지금 바로 신청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다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위치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여러 가지 요양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다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알고 인터넷 찾은 다음에 쇼트리스트라고 그러죠. 5개, 한 10개 정도 요양원을 여기가 괜찮겠네 라고 고르시면 그 다음에는 거기 가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 분위기 같은 거 또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원장님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얼굴이 밝은지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재밌게 지내는지는 가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인터넷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보시면 되니까 그 3가지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등급 잡는 법, 그리고 가서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르신 맞춤 요양원 선택을 위해서는 자기 점검표인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요양 등급입니다. 요양 가기 위해서는. 왜냐고요? 요양 등급이 있으셔야 요양원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치매입니다. 치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경증 치매도 있고 중증 치매도 있어요. 경증 치매 한 80대 되신 분들이 한 20%, 30%가 치매거든요. 치매 있으시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요양을 가시면 되는데 아주 중증 치매가 있어요. 이상행동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막 폭력적이기도 하고 뭘 던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요양원 가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아주 중증 치매에서 행동 증상이 좀 심하다. 그럴 때는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 쪽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적인 처치. 좀 쉽게 얘기하면 병원을 자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가 자주 봐야 된다. 그러면 요양원 가셔도 되지만 요양병원이 더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재활을 꼭 받아야 되시는 분들. 요양원에서도 재활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재활은 요양병원 쪽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에 대한 거는 요양원, 요양병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력이 아주 좋으시다. 그러면 요양원도 프리미엄 요양 가시고 요양병원도 좋은 요양병원 가시면 좋죠. 그리고 종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종교가 또 정신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양원도 그렇고 요양병원도 그렇고 거기서 뭐 천주교 미사를 드린다든지 또는 안에 뭐 교회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본인이 대해서 그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거 찾을 때에도 이런 종교시설을 같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성격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뭐라 그럴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시면은 다인실을 쓰게 돼요. 4인실. 그런데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옆에 계신 분하고 잘 어울리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혼자 계셔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가족 관계. 예를 들어서 가족이 많아서 어디를 가셔도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분이 거길 자주 갈 수 있다. 그럼 또 위치에 대한 선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나요? 요양 등급. 요양 등급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장기 요양보험을 저희가 들잖아요. 들어서 장기 요양보험의 의미는 나중에 돌봄이 필요하면 우리가 보험료로 그 돌봄을 하는데 필요한 액수의 80%에서 85%를 보험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 요양보험을 건강보험처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권한은 언제가 있을까요? 건강할 때요? 건강할 때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상해보험 들었어요. 근데 건강해요. 근데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나 건강한데 상해보험 들었으니까 보험료 주세요. 그럼 안 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상해보험 들었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그럼 전화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어디가 아픕니다. 수술했어요. 그러면 수술한 정도나 아픈 정도가 밑에부터 예를 들어 낮은 단계부터 굉장히 심한 단계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사에서도 굉장히 심해서 수술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 거기에 준해서 보험료를 주고 간단하게 치료만 하면 된다. 그러면 또 보험료를 좀 낮게 줄 겁니다. 장기 요양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돌봄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단기 요양보험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마치 교통사고 난 것처럼 이제 제가 좀 몸이 불편하고 돌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보험을 통해서 뭔가 그 등급을 받고 보험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심사원들이 나와요. 심사원 나와서 어느 정도인가를 어르신을 보고 정신적인 거, 인지적인 거, 신체적인 걸 다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그럼 1등급. 그리고 이 정도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그럼 뭐 3등급, 4등급. 몸은 괜찮으신데 인지장애가 좀 있으시네요. 치매네요. 그럼 5등급 이렇게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난다. 그럼 좀 복잡할 거예요. 보험사에 전화해서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신청서 쓰고 어쩌면 진단서도 첨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할 때 이건 간단해요. 그냥 65세 이상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돌봄이 좀 필요해서 등급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청
신청서를 내고 싶습니다. 심사 부탁해요. 그러면 많이 안 물어봐요.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대해 잘 모르셔서 충분히 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나오겠어? 신청하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신청하는데 돈 드나? 이렇게 해서 안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65세 이상 중에 특히 80대, 90대는 말할 나위 없고요. 서로 그렇게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신청을 하셔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왜 좋은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심사를 했더니 건강하세요. 그러면 건강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 어머님이 아직은 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구나. 건강하신 좋으네. 그러면 좋은 거고요. 그런데 등급이 안 나오고 건강하신 것 같은데 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하실 때 돈도 들지 않고 한 3개월마다 이렇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있으시거나 또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럼 평상시에 건강하셨더라도 병원에 입원하셨으니까 퇴원하시더라도 조금 몸이 불편하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돌봄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병의 후유증 또는 외상의 후유증이라고 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병이 완쾌한 다음에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신청을 하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원이 나옵니다. 보통 한 분이 나오기도 하고 두 분이 나와서 보죠. 뭘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 기능도 보고 인지 기능도 보고 행동 변화, 간호처치 하고 계신지 재활하고 계신지 보는데 5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할 건 없어요. 심사원들이 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뭐랄까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건데 특히 치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치매 걸리셔서 몸은 좀 건강하세요. 그런데 굉장히 치매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등급 받아서 뭔가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치매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사하는 날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머니, 오늘 누가 와서 뭘 물어보실 텐데 그냥 평상시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교육을 시키죠. 어머니, 아버지, 오늘 이렇게 심사 누가 나오는데 딴 말 하지 마시고 무조건 모른다고 하세요. 오늘이 며칠에 난 몰라. 어젯밤 뭐 드셨어? 난 모르겠어 그거. 무조건 모른다고 하세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 심사를 받죠. 심사원이 와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머니, 어제 뭐 드셨어요? 저녁에요? 그럼 불고기 금방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머니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이 며칠이세요? 그럼 또 오늘이 3월 16일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1시간 전만 해도 모른다고 얘기하기로 했거나 아니면 치매 걸리신 분들이 심사만 받으면 멀쩡해지십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이럴 때 참 자녀분들 속 터지죠. 치매 맞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심사 받을 때만 정신이 멀쩡하셔가지고 그때는 대답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속이 터지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저희 어머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90세 때 저는 장기요양 등급이 나올 거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옆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90세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아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혼자 화장실 가시고 식사도 하시고 옷 입고 목욕도 하시고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같이 살아서 그런지 인지장애가 약간은 있으시긴 한데 원래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고요. 조금 특이사항은 이제 밤에 위에서 저희가 아파트 살았는데 13층이었는데 14층에서 누군가 계속 밤새도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신데 벨라데타예요. 벨라데타를 위해서 벨라데타 성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환청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머니 환청이에요. 그거는 잘못 들으신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어머니 그래요? 누가 기도해주면 좋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 또 물어봤어요. 또 계속 기도하나요? 그랬더니 요즘은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또 그런가 보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환청이 좀 있으시구나. 그리고 건망증은 당연히 있으시고 약간의 이제 의심증 같은 거 또는 약간의 인지장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원들이 왔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어머니 이래저래 해서 내일 이제 심사를 하러 오는데 그냥 선생님들 오셔서 간단한 거 어머니한테 한번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하고 뭐 하라는 대로 앉았다 일어나 그러면 또 일어나시면 되고 손 맞춰봐 그럼 맞추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요 다음 날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셔서 목욕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목욕을 잘 안 하려고 하세요. 좀 귀찮으신가 봐요. 그날은 목욕도 하시고 머리도 감으시고 약간 화장도 하시고 옷도 깨끗하게 입으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밖에 외출하실 때도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심사원들을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어머니 심리를 봤더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오래간만에 본인을 보려고 찾아오는 손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반갑기도 하고 또 낯선 분이 와서 본인을 본다고 하니까 구차스러운 모습을 보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끔하게 이렇게 차려입으셨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옆에 있었고 이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장애 쪽으로 넘어가서 뭐 물어보더라고요. 오늘은 며칠인가요? 또는 뭐 어제는 뭐 뭘 드셨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얘기예요. 숫자에 대해서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93 바로 답변하셨어요. 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93에서 다시 7을 빼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3초 정도 있다 86? 저도 이제 약간 놀라기 시작했죠. 바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심사원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웃으면서 이건 모를 거야 라는 투로 어머니 그럼 84에서 7을 한 번 빼고 7을 한 번 더 빼면 얼마예요? 그때 한 5초 정도 생각하시더니 저는 먼저 막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72? 이렇게 딱 해서 다 놀랐습니다. 전부. 와, 어머니 너무너무 잘한다. 막 박수 쳐서 다 치니까 어머니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마치 뭐랄까요. 그 초등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시험 보는데 선생님이 물어보면 막 그거 생각해서 이렇게 막 맞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 잘했어. 그럼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그렇게 7을 4번 빼는 걸 맞출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 어머니 건강하시고 결국 나와야 인지장애나 5등급 치매 쪽은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겠네. 결론 말씀드릴까요? 5등급 치매 등급 나왔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심사원들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분들은 뭐랄까 심사를 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인지장애 쪽에서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숫자를 잘 맞출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순간적으로 잘 답변해야지 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로 혹시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부모님이 평상시에는 치매였는데 답변을 잘했다고 해서 또 결과가 그렇게 해서 요양 등급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안 나오게 되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너무 왜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너무 심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오히려 전 좋다. 차라리 그냥 하시고 싶은데 다 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가끔 기사 보면 심사원들이 뭐 유도신문 한다 이런 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등급이 나오게 됐는데 문 밖으로 나가면서 현관문을 열면서 밖으로 가기 전에 뒤를 돌아보고 어머니 어제 뭐 드셨죠? 그랬더니 무엇을 먹었는지 맞춰서 등급이 안 나왔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는 그거는 정확한 현실이 아니고요. 그 기자분이 그냥 스토리텔링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심사를 받으면 등급이 나오겠죠.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나오면 아시다시피 1등급부터 5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52개 항목에 대해서 0점, 1점, 2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쭉 합산을 해서 95에서 100점이면 1등급, 75에서 94면 2등급, 60에서 74면 3등급, 51점에서 59는 4등급, 그리고 45에서 50점은 5등급 이렇게 나오죠. 근데 5등급을 보통 치매 환자, 인지장애 등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치매인 분들은 다 5등급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 2, 3, 4등급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치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치매 플러스 육체적인 건강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럼 5등급은요?
육체적으로는 괜찮으세요. 뭐 밖에 외출도 하실 수 있고 식사도 하실 수 있어서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등급이 안 나오는데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으신데 치매가 있으신 거죠. 이런 분들은 5등급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 2, 3, 4, 5등급 보시면 그게 등급별로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나와서 상해보험 청구하듯이 1등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경우잖아요. 95점 이상인데 어느 정도냐 하면 1등급이요.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 식사 못 하시고 화장실 못 가시죠. 그러면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등급 정도 되시려면 뭐 차이가 좀 있긴 한데 화장실을 간신히 가시는 정도. 그리고 식사도 혼자서 간신히 하는데 외출은 절대 하기 어려운 정도. 휠체어 타셔야 된다든지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3등급은 혼자 화장실도 가시고 식사도 하시는데 외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멀리 못 가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돼요. 있거나 또는 지팡이나 워커가 필요한 분들. 이게 3등급 정도 되시고 4등급은 집에서 웬만한 생활 다 하실 수 있고 밖에 외출도 하실 수 있었는데 멀리 가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어딜 간다든지 이런 건 어렵고요. 5등급은 육체적으로 별 문제 없죠. 외출도 하실 수 있으신데 잘못하면 집에 못 돌아오세요. 왜요? 치매가 있으셔서.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등급이 1등급인 분들을 와상이라고 해서 누워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돌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정부에서도 급여의 그 액수가 높습니다. 여기서 급여는 월급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등급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월 200만 원 정도를 쓰실 수 있도록 급여 책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5등급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등급은 한 150만 원 가까이. 그래서 1, 2, 3, 4, 5등급에 따라서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급여의 맥시멈이 달라지죠. 10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이 돈을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급여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요양원에 가시든지 집에서 재가등급을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이 발생하는 최대 액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월. 그러면 요양원에서 그 계시는 어르신들이 월 200만 원까지는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2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250. 그러면 그 50만 원은 본인이 내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양 등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양원을 선택할 때 아까 뭘 말씀드렸죠?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게 많다. 뭘 볼 수 있다고요? 등급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컴퓨터로 각 요양원 가시면 상급 병실을 볼 수가 있어요. 상급 병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상급 병실은 1인실과 2인실을 이야기해요. 1인실과 1인실이 있는 요양원이 없는 곳과 왜 다를까요? 거기를 갈 수 있어서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요양원에 가실 때 대부분 4인실이 많아요. 4인실에 가시면 방에 대한 비용을 따로 내지 않아요. 그런데 상급 병실은 1인실, 2인실 가시면 병원에 가실 때 1인실 가시면 병원 비용을 따로 병원 비용이 아니죠. 네. 그 1인실 비용을 따로 내잖아요. 그렇듯이 요양원도 1인실과 2인실 가시면 비용을 따로 냅니다. 자, 비용을 따로 내면 많은 분들이 4인실에 가지 비용을 그렇게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 혹은 200만 원씩 더 내면서 1인실을 쓰려고 잘 안 하시겠죠. 근데 여유가 있는 분들은 쓰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양원 입장에서는 1인실, 2인실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시설이나 서비스도 좋게 만들어져요. 호텔하고 모텔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호텔이 있고 모텔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방 사이즈가 똑같아요. 똑같아도 모텔에서 하루에 30만 원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 사이즈는 같지만 방을 나갔을 때 시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호텔은 서로 모텔과 같이 방 사이즈가 같다 하더라도 방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서비스 또는 시설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30만 원을 내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상급 병실, 상급 침실에 있는 요양원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도 좋게 만들어 놔요. 그래야 상급 침실에 들어와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생기는 거죠.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 상급 침실이 있는 요양원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너무 비싸다고요?
1인실, 2인실 안 가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4인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짐실이 많은 곳에 4인실을 가시면 그 시설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만큼은 아니지만 요양원도 전문 영역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가 있으신데 오히려 경증 치매인 경우에는 치매 전담실이 있는데 가시면 좋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치매 전담실에 대해서. 그 다음 재활을 좀 받아야 된다. 그럼 아무래도 재활 프로그램이 있는데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요양원도 약간의 돌봄 플러스 전문 영역이 있으니까 그쪽을 잘 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원의 등급.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에 대한 등급은 장기 요양 등급이잖아요. 제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건 심사원들이 와서 평가를 하면 2등급입니다. 3등급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세요? 라고 알려주죠. 자, 그러면 비슷한 건 아니지만 어떤 평가 지표가 요양원도 있어요. 요양원은 A, B, C, D, E 등급으로 나눕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등급은 누가 정하냐고? 정부에서 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심사를 해요. 아까 요양 등급은 와서 어르신 심사 있지만 이 요양원의 세부 평가 지표를 보고 정하는 건 정부에서 요양원에 가서 심사를 합니다. 비슷한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48개 평가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기관이 잘 운영되는지, 환경은 안전한지, 좋은지, 수급자들이 권리 보장이 잘 되는지, 급여 제공 과정은 좋은지, 여기서 말하는 급여 월급 아닙니다. 요양원에 있는 분들, 요양보호사한테 급여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항상 앞으로 나오는 급여라는 얘기는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준 어떤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평가해서 점수를 쭉 매겨요. 매겨서 여기는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점수를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자, 누구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등급부터 2등급까지 나오는데 그러면은 A등급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대략 지역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한 20% 정도 됩니다. 20% 되고 그 다음에 B등급이 한 28% 정도. C등급은 중간 정도 되겠죠. 21%. 그 다음에 D등급은 19%. 그리고 2등급은 13%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A등급이 무조건 좋으니까 A등급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C등급이요. 제가 가서 현장을 보면 더 좋은 데도 있습니다. A등급보다. 그런 경우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요. 어떤 요양원들은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굉장히 그것만 준비하는 데 있어요. 그 사회복지사가 사실은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는데 아예 막 서류 정리만 하는 거예요. 점수 잘 받으려고. 그런 데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요양원 가면은 그게 뭐 중요해. 우리 어르신들 돌보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뭐 등한시하는 건 아닌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심사 기준에 좀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C등급이 A등급보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D등급, E등급으로 내려가면 물론 여기도 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굳이 A등급, B등급 있는데 D등급, E등급을 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요양원도 그렇고 요양병원도 그렇고 제가 늘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요양원, 좋은 요양병원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할 수 있는 것들은 나쁜 요양원, 나쁜 요양원을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면 굉장히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뭐 고생하신다고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막 폭력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고생하실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A등급이나 B등급을 가시면 좋고 C등급인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쇼트리스트에 살펴보시면 된다. 그런데 가급적 D등급이나 E등급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급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면은 이제 처음에 아까 장기 요양보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건 한번 쭉 이 유튜브를 보시고 나서 컴퓨터 가지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앞으로 화면 나오죠. 이 화면이 여러분이 보는 화면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 그럼 홈페이지가 나와요. 홈페이지가 이제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밑에 보면은 장기 요양 기관 찾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 일단은 보면 지역이라고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 놨죠. 거기에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충청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냥 서울특별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고르기에서 서울특별시를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급여 종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뭐 방문 요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노인 요양시설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클릭을 합니다. 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왼쪽에 요양원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요양원이 어디인지를 지도상으로 보려는 건 아니니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 보시면 지도 검색인데 지도 검색 오른쪽에 보면 목록 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 검색을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면서 요양원 이름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1번부터 제가 순위라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맨 밑에 보시면 28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80개 정도, 서울에 280개 정도를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급여 종류는 그냥 요양원이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중요하죠. 평가 결과. 보시면 A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등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정원, 맨 위에 볼게요. 90명 이렇게 되어 있고 현원 9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란 얘기는 공실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대기 보면은 35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나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35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 운영시간 쭉 나옵니다. 나와서 보면 이게 기본 정보예요. 자, 기본 정보 말고 시설 현황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침실이라는 경우는 현원이라고 생각하실 때 63명. 자, 상급 침실 이야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1인실 4개, 2인실 2개, 3인실은 없고 4인실 57 이렇게 나왔죠. 그럼 1인실하고 2인실 합하면은 6명이네요. 6명이면 전체 63명의 상급 침실이 한 10%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찾는 법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등급도 찾을 수 있고, 정원도 찾을 수 있고, 대기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급 침실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사진 쪽 보면, 와, 액티비티도 많이 하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 찾아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여기가 좋겠네? 라는 것들, 쇼트리스트를 5개, 한 10개 정도는 그거를 고르실 수가 있으세요. 고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요양원을 가보셔야 되겠죠. 가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희 각 개인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경제력이 좋다. 그러시면 제가 볼 때는 사이트가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프리미엄 요양원 가세요. 프리미엄 요양원 가시면 좋습니다. 근데 좀 비싸요. 비싸서 프리미엄 요양원 요즘 제가 볼 때 1인실 기준으로 최하 300만 원 정도에서 한 45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1회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립요양원이 있습니다. 한 서너 개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는 더 비싸서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입이 좀 떡 벌어지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을 여유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데를 모시고 싶다. 그러면 등급 이런 거 찾기 전에 제가 볼 때는 프리미엄 요양원 혹은 사립요양원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급 외에 제가 1등급 중에서도 유니트 케어 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유니트 케어가 뭘까요? 한번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나오는데 옛날에는 요양원들이 정원이 200명이다, 300명이다. 그럼 같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특별히 구역에 나눠 있지 않았는데 그것보다는 인원이 많아도 유니트 케어라고 그래서 약간 15명에서 20명 정도가 같이 같은 공간에서 있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나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200명 정원의 요양원에 있더라도 늘 같이 보는 15명과 20명 정도 하고 같이 지내게 돼요.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잘 알고 요양보호사도 거기만 돌보거든요. 그럼 요양보호사도 굉장히 친해지고 그리고 식사도 그분들끼리 따로 합니다. 대부분의 유니트케어 요양원들은 최근에 건설한 곳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아예 설계를 한 곳이에요. 그런 곳들이 제가 보기에는 A등급 요양원 중에 한 20, 30곳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화하시더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 혹시 유니트케어 요양원인가요? 그래서 물론 유니트케어 요양원이 아니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유니트케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 30곳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 요양실. 전문 요양실이 있는 요양원이 A등급 중에 제가 보기에는 3, 40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문 요양실이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문 요양실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양원은 저희가 소변줄이라든지 콧줄 같은 게 빠졌을 때 거기는 간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요양원에서 콧줄을 다시 끼거나 그 다음에 배뇨관 줄을 끼거나 하면 의료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치를 받거나 아니면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 와서 불러요, 다시. 방문 간호사를 부르면 방문 간호사가 와서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번거로워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병원에 가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에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자주 병원을 가시게 되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분들은 따로 층이나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문 요양실이라고 해서 간호사분들도 굉장히 경력이 있고 그런 것들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아주 간단한 처치들, 꼭 의사가 없어도 할 수 있게끔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있는 곳들은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A등급 중에 전문 요양실에 있는 곳들이 한 3, 40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원 이제 고르실 때도 A등급 고르시고 B등급도 괜찮습니다. 혹시 전문 요양실이 있는지 유니트 케어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매 전담실인데 치매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치매 전담실이 있는 요양원은 무슨 뜻이냐면 치매가 있는 분들만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잘 지낼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치매가 심한 분들을 이렇게 구속하듯이 모여놨나?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치매가 경증 치매만 가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은 굉장히 안 좋아요. 와상이다. 누워있어야 있다. 화장실 못 가. 이런 분들은 치매 상관없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럼 왜 치매 전담실이 경증 치매 분들만 계실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치매가 이제 막 오기 시작한 분들을 여기에 모셔서 치매가 없는 분들과 사는 것처럼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리고 치매가 초기니까 치매가 천천히 진행될수록 하겠다는 것이 사실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치매가 약간 초기인데 그래도 치매가 잘 진행되지 않고 조금 더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치매 전담실을 가지고 있는 요양원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요양원이 있고 예를 들어 요양원이 4층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 층은 치매 전담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A등급 중에.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체크리스트는 이제 무엇인가 하면요. 요양원 가실 때 상담하실 수 있는 노하우라고 보시면 돼요. 가시면 다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상담자 이야기하면 또 그래요. 그리고 집에 오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볼까? 리스트를 가지고 가시면 상담을 잘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가실 때 정원이 몇 명이고 대의가 있는지 대의가 있어도 허수가 좀 많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대의가 한 100명 있다 하더라도 지금 대기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러니까 좋은 데는 미리 대기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노하우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요양원 중에 공립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립이나 국립이나 구립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있으면 대기자 명단이 1번부터 순위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명이 있다. 그럼 제가 대기를 하면 301명이 되고요. 그런 곳들은 처음부터 자리가 빌 때마다 1, 2, 3, 4에서 쭉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립이 아닌 곳들은 예를 들어 대개 50명이다. 그런데 그 대개 50명에 대해서 그걸 어디에 보고할 의무는 없어요. 그럼 제가 51번째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원장님을 잘 알고 원장이 보기에 저분은 빨리 우리 요양원에 들어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좀 급해.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원장님이
대기가 좀 길어도 먼저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특혜라기보다는 어쨌든 조금 그런 뭐랄까 여지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꼭 오셔야 되고 또 대기들은 보면 허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양원에 가셨을 때 상급심실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둘러보시고 10% 20% 많다. 그러면 상급심실이 많을수록 시설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중요하죠. 주로 이제 위치는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가까운 곳이 좋긴 한데 역설적인 표현 하나 해볼게요. 자, 요양원에 이제 부모님들이 가시면 자녀분들이 몇 번 정도 거기에 면회 가실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가셔도 많이 오시는 편에 속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시는 분도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1년에 한두 번 가시는 분도 많아요. 자, 일주일에 한 번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가서 한 3시간 정도 있어요. 그럼 그날은 3시간 이외에 21시간은 어쨌든 어르신이 부모님 요양원에 계시는 거고, 나머지 6일은 정말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자녀들이 찾아가기 싫은 나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거에 상관없이 부모님이 잘 계실 수 있는 좋은 요양원이 더 좋을까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요양원이 별로 안 좋아요. 3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부모님이 계시기 좋은 곳은 A등급이 아주 좋아. 1시간 걸려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30분 혹은 10분 걸리는 곳이 가까워 좋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을 생각하시긴 좋습니다. 1시간 걸려도요. 저는 거기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위치 당연히 가까운 곳이 좋지만 너무 가까운 곳만 또 고집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위주로 생각해야 되냐? 부모님 위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양원에 가보시면 모텔이나 이런 곳을 요양원으로 이렇게 개조해서 요양을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요양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창문이 적은 데가 많습니다. 열 효율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창문 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창문이 굉장히 큰 곳,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곳, 그런 곳에 가셔야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가보시면은 온도도 중요한데 많지는 않지만 바닥 난방을 하는 곳이 있어요. 바닥 난방. 그런 것들은 습기가 잘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제 환풍기로 대부분 하거든요. 그럼 겨울에 어르신들이 호흡기적으로 좀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바닥 난방한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곳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청소를 해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가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비용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이 잘 되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자주 올라오는지, 그 다음 식사 품질 중요합니다. 식사를 해보시면 가장 좋고요. 또 옆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요양원의 그 식사 비용을 그 어르신이 100%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양원들이 비용을 작게 책정해서 유치를 하려고 식사 비용을 적게 책정합니다. 보통 한 끼에 뭐 3,500원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여기는 3,500원인데 여기는 5,000원 받아? 저는 5,000원 가는데 고라고 싶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식사만요? 다른 것도 좋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너무 식사 비용이 싼 데는 가지 마셔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요양원 전문성이 있으니까 뭐 치매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아까 뭐 전문 요양실 같은데 이런 데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원장님의 철학이에요. 특히 100명 미만의 요양원은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요양보사 분위기도 틀리고요. 거기 있는 환자도 틀리고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거 왜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과거에 뭐 하셨어요? 라고 분위기 보시면 굉장히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양원 체크리스트는 요양원에 가서 상담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양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4회 때에는 요양병원, 좋은 요양병원 찾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